안녕하세요. 4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뉴욕 증시는 전일 장 마감 후에 공개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에 다양한 이 빅테크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 S&P 등등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알파벳, 구글, 여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까지 생겼는지 사상 처음으로 이 배당을 시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위한 움직임도 커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스닥에 꾸준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요거 한번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실적이 좋은데 지금 계속 AI에 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이제 4월 30일부터 미국의 이제 FOMC 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과연 6월 기준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잖아요. 그랬을 때 동결 가능성 현재 8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이거 더 높아지게 된다면 7월 아니면 9월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위해서 이때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 예상치로 3.9%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1분기에 1% 중반대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시장에 쇼크로 작용을 했잖아요. 왜? 물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2분기에 실적이 괜찮게 보여지고, 그리고 물가도 뭐 여기서 좀 더 안정되는 게 좋긴 하지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치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물가가 2%에 가까워지는 이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솔직히 이 꽉 물고 버텨야 됩니다. 연준의 1차 목표는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무조건 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경제가 꺾이든 말든 고금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과거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던 전적이 있는데, 그때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면서 2년 동안 고점에서 버텼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 그래도 물가 안 잡히면 한동안 힘든 시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올해 이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동결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스타트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 증시 역시도 한국 바닥에서 탈출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만약에 탈출이 딱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뭉쳐있던 게 터지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한 번 시작되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인하를 되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올해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 스타트가 끊기게 된다면 내년에 계속 금리 인하 될 것이고, 내후년까지 해서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거 2.75에서 3.7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는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바운더리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는 이렇다라는 거 체크했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내용 보기 전, 국제유가는 WTI 기준 83.85달러 0.3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달러 약세의 모습도 우리한테는 지금 호재라고 보세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뉴스들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게 뭐 있는지 보면, 일단 반도체가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하락과 함께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반도체 저점이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주 쭉쭉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부품, 소재 관련해가지고 연결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외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게 AI인데, AI에는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프라로 엮여 들어가는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전선만 깔면 되는 게 아니라 전기도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전이 최우선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오고 있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역시도 투자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고 이전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뭐 터빈이나 아니면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구부가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치킨 게임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기술력이 필요한 업종에선 적자가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풍력 터빈은 적자인데 여기 몸체 만드는 거 있죠. 요거는 또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대략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리는 건 많은데 이제 손실 보는 거 말고 수익 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의 이 저가형 전기차 때문에 이 가격 경쟁 안 된다라는 부분이 떠오르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기술력으로 이걸 풀어가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에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 청신호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러면 한국 같은 곳에서도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외의 구간은 되게 이제 편안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수출 밸류업에 꽂힌 외국인 삼성전자 현대차 담았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방산금융 이외에도 그동안 좀 저평가를 받았던, 그러면서도 실적을 많이 쌓아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나름 괜찮을 수는 있을 것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 해외에서 밸류업이다라고 하는 쪽에는 이 건전한 투자 환경, 행동주의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회사가 약속을 좀 지켜야 되는, 거짓말로 이걸 넘어가려면 이 분위기 자체가 이제 잘 안 풀리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런 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좀 뿌리를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처럼 단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단순 테마로 보는 건 괜찮지만 요거 하나로 몇 년을 끌고 가겠다? 요건 좀 조심을 하셔라. 뭐 되면 좋고 뭐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수출에 대한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 공급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로 쏟아질까요? 한국으로. 그랬을 때 그 쏟아지는 것도 단순하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저가로 괜찮은 품질로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야, 한국의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진짜 죽으려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타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회생이 힘들다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품질, 중국이만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럴 수 자체가 없는 게 생산하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열리겠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수로 돌리는 제품의 퀄리티랑 출로 돌리는 제품의 퀄리티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업들 여기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며,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주목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들 같이 한번 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드디어 가장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를 더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끝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끌어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내용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죠? 시장이 조금 반등한 것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핵심은 요 체커 원전 이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원래 미, 한, 흑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여기서 떨어졌고 한국, 프랑스 2파전으로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월에 본격 경쟁하고 7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벌써부터 빠르게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냐 요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자,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정확하게 작년 이 폴란드랑 이 원전 수주 일정이 있었을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었었냐? 이 폴란드가 미, 한, 프 해가지고 점수를 하나씩 하나씩 냈는데 프랑스가 여기에 제일 많이 뒤떨어져 갖고 당시에는 프랑스가 떨어지고 미국, 한국 2파전으로 갔었는데 근데 결국에 미국이 제일 크게 승리를 하면서 가장 맛있는 건 미국이 먹고 그리고 한국은 그것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뭐 3월, 4월 여기서 금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조건 어떻게 할지 협상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이거 이제 곧 있으면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경쟁자였던 미국이 떨어지고 한국, 프랑스로 압축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어필이 된다면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리미리 기대감 좀 가져도 되겠구나. 그러면 6월, 7월 본격 경쟁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선반영에 대한 이슈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당연히 호재가 선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거리를 따내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가 AI 관련 때문에 원전부터 다양한 설비 투자에 정말 열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우라늄 가격이 과거 대비 엄청나게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런 먹거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두산 입장에선 몇 년? 아니죠. 몇십 년치 일거리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원전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수소를 늘어나는 원전의 이제 부가 에너지 저장, 발전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세일즈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두산 이 원전 쪽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수소도 같이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도 두산이 전 세계의 탑 티어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할 거잖아요. 했을 때 봐야 되는 핵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수급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뭐 봐라? 외국인 봐라. 그런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외국인 최근까지 계속 들어오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 주니까 결국에 상승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도 이 둘을 중심으로 호재가 계속 나오면 가격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481선 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과거에 계속 보여줬잖아요. 이 위에 있으면 한 번은 더 올라간다. 그리고 그 상황이라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요거랑도 맞물리게 될 것이다. 그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현재 위치에서 한번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481선 이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 이제 정배열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거든요. 막 골든 크로스 같은 것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추세의 대전환 나올 수 있는 거죠. 241년, 482년, 1000일, 3년 다 이렇게 이쁘게 깔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대시작점이 여기에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승을 위해서 봐야 되는 거 볼린저 상단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요. 돌파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하는 이런 전략 취하시면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저항 라인 또 어디 있나 보면은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데가 2만 원 위거든요.
예, 그 아래까지는 수월함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2만 원부터는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본전았네 정리하자라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거래량 보고 이걸 소화하게 된다면 그때는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이 언저리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물론 이거는 제가 매일 영상으로 찍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 분석을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까지 마치면 현재 원전 분위기 너무 좋다. 유지된다? 편하게 보셔라.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기관.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481선 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볼린저 상단 도착한다? 돌파하면 추가 상승.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단기 조정 구간이 여기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완벽한 정배열이 여기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의 대전환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뭐다? 2만원 구간. 물려있는 개미가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파이팅이고요. 잘 오늘 하루도 마무리 지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